안녕하세요. LA의 뷰티쇼입니다. 시장이 험악해지고 있죠. 여러분들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먼저 상황 파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충격인지 희망은 있는 건지 함께 살펴봅니다. 자, 비트코인 현재 가격 9895달러. 오늘 8만 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겨우 턱걸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ME 갭은 벌써 채워졌죠. 이더리움 3,000달러 밑으로 꺼졌다가 지금 또 3,000달러의 턱걸이. XRP는 2달러 17센트. 다른 코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들 매우 암울한 상황이다. 자, 이렇게 모두가 째려보고 있던 50주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니까 그냥 하염없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RSI는 역대급 과매도가 아닐까. 거의 이런 적이 없었죠. FTX 정도 그때랑 같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가장 과매도입니다. 자, 오늘 월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 2억 5,400만 달러 순 유출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굳이 희망을 찾아보자면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이더리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억 8,200만 달러 순 유출. 그런데 블랙록이 이렇게 주도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블랙록의 고객들이겠죠. 뭔가 신호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좀 더 떨어지면 사라?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빨리 유출 행진을 끊어내야 되겠습니다. 솔라나는 역시 유입입니다. 820만 달러 순유입. 그런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비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까 대세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솔라나가 선방해주고 있다는 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건 코인 시장이 완전히 망한 건 아니다. 체제가 무너진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새로운 솔라나 ETF가 추가되었습니다. 바네크의 솔라나 ETF.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레이스케일 도지 ETF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멍멍! 도지에게도 희망이? 그렇다면 혹시 다른 코인들도 그런데 ETF 되면 뭐하나 가격이 빠지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틀을 짜가고 있다. 자,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월 24일에 첫 도지 ETF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직 100%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되겠다. 부디 도지가 멍멍 하면서 코인을 좀 물고 달려갔으면 어떨까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도지에게 희망을 걸어봐야 되나요? 도지든 뭐든 이 코인 시장을 좀 팍 살려낼 수만 있다면, 분위기 전환을 해줄 수만 있다면 뭐든지 좋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코인이 이렇게 타 종목 대비, 타 자산 대비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걸까요? 시즌 종료이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어떤 다른 요인이 있을까?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하락은 장기 보유자들이 서로 순환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기존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트레파이 투자자들에게 매도하고 있으며 이는 역시 장기 보유할 것입니다. 기존 비트코인 투자자들이라면 아주 옛날에 샀던 비트코인을 100달러, 1000달러 이렇게 싸게 샀던 사람들이 이제는 좀 다른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2017년이라든가 2021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도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량 매도했다가는 가격이 쭉 빠져버리니까 팔 수가 없어서 조금씩만 먹고 살 만큼만 그 정도씩 빼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이 100배, 1000배 이렇게 오르기는 어려우니까 또 다른 그렇게 오를 수 있는 자산을 찾던지, 아니면 이제는 자산의 다각화를 위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또 ETF라든가 S&P 500, 금덩어리 이런 것들을 사면서 다른 접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들은 뭔가를 얻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했지만 이제는 지켜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보여지고 있는 이런 손바뀜의 현상은 비트코인이 한 단계 올라서는 성장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인터뷰를 봤는데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은 바로 비트와이즈의 CIO,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트 호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비트마인의 톰 리, 두 사람 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이 인터뷰의 주제는 크립토 베어 마켓, 암호화폐 하락장의 시작이냐 아니면 바잉 오퍼튜니티, 매수 기회냐,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기 기사에서 이 내용을 정리해놨기 때문에 이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아래로 하락. 자, 비트마인의 비트와이즈의 임원진, 톰리와 매트 호건이라는 이 사람이 자, 이런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바닥 예상. 이번 주에 바닥을 예상한다. 아, 이 말이 현실이 되면 좋겠는데 뭐 좀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자, 비트와이즈의 매트 호건은 가격이 곧 바닥을 찍을 것이며 이는 세대를 위한 기회이자 장기 투자자에게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벌써부터 희망적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먼저 톰리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맞장구를 친 겁니다. 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지금의 하락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0월 10일에 있었던 대규모 청산 사건 이후 암호화폐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설명을 드렸죠. 이때 청산 규모가 역대급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 돈을 잃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싸 바이 더 딥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바이 더 딥을 하지. 기회가 와도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요. 다 이제는 망했다. 그리고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다시 돈을 좀 싸들고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이걸 좀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마치 FTX 사태가 터졌다. 그 정도의 충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2월에 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자, 이런 하방 압력이 현재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좋은 소식은 지쳐가는 조짐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매도세가 이제는 좀 꺾이고 있는 게 아닌가. 팔 사람은 이제 거의 다 팔고 손바뀜의 현상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나.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은 이번 주 중 언젠가 바닥을 찍을 수 있는 조짐들이 있다. 이번 주에 바닥을 찍고 이제 그리고 다시 반등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인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아치면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맞다. 이제 뭐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람들이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설득력 있는 그런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있겠다 정도로 우리가 참고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길게 내다보자면 어제 제가 영상에서 베센트가 뭐라고 했죠? 2026년 1분기 그리고 2분기는 매우 좋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트럼프가 2,000달러 환급으로 주겠다는 그 돈, 이게 아마 2026년 중반 정도 이때부터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좀 정치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내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7, 8월쯤 공짜 돈 나눠주겠다 이러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보나마나 민주당에서 안 돼, 그렇게 못해 하고 딴지를 걸 거란 말이죠. 그럼 트럼프는 봐라, 공짜 돈 나눠주려고 했는데 관세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공짜 돈 나눠주려고 했는데 이놈들이 내 손을 잡고 안 놔주네. 여러분 이놈들 책임이에요. 이러고 책임 전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눠줘도 되는데 타이밍적으로 이때 해야지 약발이 잘 먹고 또 다른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뭔가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략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건 2026년 1분기, 2분기 언제쯤 미국에서 조금 더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돈 딱 꺼내갖고 나눠주면 어떻게 되나요? 뭐 반대를 하려고 그러면 또 정치적으로 몰고 가니까 어찌어찌 해서 또 돈이 뿌려지면 어떨까? 이 규모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함께 나눈 것처럼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대략 그 정도의 한 3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참고로 코로나 때 전 세계에 존재하는 40%의 달러가 찍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물론 이제 달러를 막 찍어서 돈으로 나눠주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세금 혜택으로 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건 뭐 돈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간접적인 유동성 주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장에 확실한 상승 압력을 줄 수 있겠죠. 자, 희망적인 내용을 좀 나눠봤는데 그게 뭐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이런 게 아니고 내년 언제 막 이러니까 좀 와닿지가 않죠. 이번 주에 뭔가 톱니의 말처럼 끝나고 좀 탁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있다면 이런 것과 맞물릴 수 있지 않을까. 수요일에 연준의 10월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목요일에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을 좀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 워낙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가득하다 보니까 이거 뭐 지금이라도 팔고 떠나가야 될까? 차라리 지금 팔고 저점 매수 기다렸다가 그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들죠. 계속 떨어질 것만 같아요. 모두가 아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계속 추락할 것만 같은. 자, 그런데 떨어진다고 매일 떨어지나요? 계속 떨어지나요? 사람들이 떨어질 때는 그렇게 될 것만 같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올라갈 때는 어떤가요? 올라갈 때는 또 계속 하염없이 올라갈 것만 같잖아요. 오늘도 올라가고 내일도 올라가고 모레도 매일매일 올라갈 것만 같아서 여러분들이 사실 2021년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떠죠?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사면 며칠 더 올라가다 그냥 하염없이 추락해버리잖아요. 내가 사면 떨어지잖아요. 내가 팔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또 올라가겠죠. 모두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한번 도전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코인에 투자하고 계시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면 1비트는 1비트입니다. 좀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냥 비트코인은 그대로입니다. 내가 한 개를 보유하고 있다면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냥 나는 한 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내일도 한 개고 모레도 한 개고 1년 후에도 한 개인 겁니다. XRP에 투자하고 있다면 내가 XRP 한 개를 갖고 있으면 또 떨어지든 올라가든 뭐 한 개잖아요. 어차피 조금 올라간다고 수익 실현하고 아싸 하고 파티할 거 아니었죠. 그렇다면 기다려야만 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청산당하지 않는 겁니다. 본인이 청산당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면 고민해 보시고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하겠지만 청산당하지 않는다면 뭐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어차피 비트코인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우리가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길 수 있겠죠. 지금의 하락, 지금의 공포스러운 분위기, 묻지마, 하락, 공포, 매도 이런 분위기는 그리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디 가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안녕히 계십시오.